안녕하세요. 초미세먼지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드에서 니값 산다고 소문난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님, 초갈이라는 캐릭터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 초가를 시작한 계기는 둘이서 함께하는 캐릭터라는 점이 신기했기 때문이에요. 초만 갈만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아바투르, 제라툴, 발리라, 노바처럼 철저히 은밀하게 플레이하는 캐릭터들을 좋아하는데요. 초갈에서는 탱커 역할을 맡아서 팀과 협력하거나 공존하는 스타일로 플레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와 갈을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했어요. 하지만 초갈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특히 기계인간의 명언처럼 초갈을 할 때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잘하지 못하면 99%의 비난을 초가받곤 했죠. 이 때문에 점차 젓갈이 초 역할을 꺼려하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지금의 역할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님의 초갈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초갈 유저들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백도 초갈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백도 초갈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초갈 초창기 때는 두 명이 한 몸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바드에서 초갈 솔로큐를 돌리면 팀에서 45게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팀에 아바투르라도 있다면 35 같은 열세 상황이었죠. 그래서 게임 시작도 전에 오픈이나 다음 게임 기억 같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파티를 짜고 초가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바드에서 거의 학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게임을 한 판이 거의 없었고 패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픈하는 팀원들 놔두고 둘이서 게임을 끝내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패배와 욕을 먹으면서도 초갈 혼자서 게임을 이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갈 혼자 라인부터 핵까지 끝낼 수 있는 빌드를 연구하면서 지금의 백도 초갈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젓갈은 이 스타일을 반대했어요. 젓갈의 스타일은 팀과의 협력과 공존을 중시했기 때문에 한타에 참여하고 오브젝트를 확보하는 플레이를 강조했죠. 하지만 도와줄수록 오브젝트 라인, 한타, 캠프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결국 젓갈도 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초갈을 하면서 주로 어떤 욕을 많이 들으셨나요? 당시 초갈은 한타 캐릭터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룬 무한 스택 초갈과 20레벨 원거리 초갈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욕 중에는 그럴 거면 공성 캐릭 해라, 그럴 거면 자갈 하나 해라, 다른 저딴 초랑 왜 다니냐, 초랑 절교해라, 특성을 왜 그따구로 찍냐 같은 말들이 있었죠. 한타에서 기존 초갈 플레이와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 8년 동안 이런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욕을 먹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현재 초갈의 빌드는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과거에는 핵 근처에 붙어서 갈의 화살과 초의 7레벨 쿨감으로 딜을 넣고 용방으로 버티면서 추가 타격을 했어요. 죽은 후에는 정신착란증 10초 동안 100도를 추가로 진행하고 초의 부활 쿨감 덕분에 30초 만에 부활할 수 있었죠. 이 기간 동안 정신착란증으로 인해 초갈의 스킬 쿨감이 30초까지 돌아가는 시너지를 이용해서 정신착란증이 끝난 후에는 사실상 20초 만에 부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역핵을 시도하기 전에 부활해서 견제하고 다시 100도로 게임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지난 8년 동안 정말 거짓말 하나 없이 이 빌드의 모든 요소를 너프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100도 보주의 건물 추가 데미지 300%, 초의 7레벨 스킬 쿨감, 20레벨 정신착란증 발동 시 갈의 추가 궁극기 사용 가능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략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라인을 하나 끝까지 밀고 갈의 20레벨 쿨감과 화살궁, 초의 부활 쿨감을 활용해 게임을 끝내는 방식으로 플레이합니다. 빌드와는 별개로 초갈은 심리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몇 번 당해본 상대팀은 초갈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핵 근처에 닿기도 전에 저지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상대가 성체가 뚫린 쪽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대로 요새와 성체가 멀쩡한 라인으로 가서 벽 하나만 부수고 바로 핵으로 진입하면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죠.
또는 상대가 몇 번 당한 후 집을 지키기만 하거나 초갈만 집중적으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일부러 맵에서 초갈의 모습을 감추고 무한 대기를 타기도 합니다. 그동안 팀원 3명이 오브젝트와 캠프를 싹쓸이하며 이득을 챙기게 하죠. 또 다른 경우는 초갈을 찾으러 다닐 때 상대팀이 2인 1조로 나뉘거나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맵 곳곳에 와드눈을 설치해두면 누군가 와드를 파괴하기 위해 다가오죠. 그때 그 상대를 순식간에 처치하고 다시 모습을 감춰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는 빠데 솔큐에서는 거의 10%도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팀원들이 초갈이 이런 플레이를 할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초미세먼지님께서 생각하는 초갈의 카운터는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물론 정말 작정하고 방송 저격하듯이 초갈을 잡으러 오는 5인 파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아누바락의 고치, 마이에브의 감옥, 자가라의 개걸음, 그리고 스투코프의 장판이나 나즈보의 좀비벽 같은 콤보로 초갈을 노리는 팀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초갈의 카운터는 무능한 아군 3명입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데요. 초갈은 나머지 3명이 잘해줘야 빛을 발하는 캐릭터입니다. 많이들 말하는 약속의 20레벨 초갈도 결국 초갈이 혼자 남았을 때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적에게 덮치면 도망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죠. 나머지 3명의 팀원들이 각자 무시하기 어려운 실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초갈 외에도 이 팀원들을 신경 써야 할 때 비로소 초갈이 강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초미세먼지님께서 생각하는 초갈과 시너지가 좋은 캐릭과 나쁜 캐릭은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8년 동안 솔로큐로만 게임을 해왔고 팀플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팀플에서의 시너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잘하는 사람 3명이 같은 팀에 있으면 그게 곧 좋은 시너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 초갈리엘 조합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프되었지만 너프 전에는 정말 사기 조합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우리엘이 정말 싫었어요. 우리의 빌드는 적당히 철거를 한 뒤 빠져야 성립되는데 아우리엘의 수정궁이 초에크유와 가레지를 끊어버리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너프전이든 후든 아우리엘과의 조합은 여전히 싫었습니다. 결국 시너지가 좋다는 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추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희는 8년 동안 빠데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캐릭터와도 특별히 시너지가 좋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초갈과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팀원이라면 초갈에게 어그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죽지 않으면서 플레이하고 또 초갈이 상대 5명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며 도망다닐 때 최대한의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초갈과 가장 시너지가 잘 맞는 캐릭터는 기계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초갈의 장점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갈은 전 캐릭터를 통틀어 가장 유저가 적다는 점이에요. 유저 수가 적어서 초갈을 상대할 기회가 그만큼 드물고 그래서 상대팀이 초갈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초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장점은 플레이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초갈이 완전히 다른 캐릭터가 된다는 점입니다. 초갈은 마치 부품을 바꿔 끼우는 도구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예를 들어 초갈 파티의 역사라는 글에서는 그 실력의 자미오니 초갈, 초미세먼지 초갈, 그리고 초갈 이름의 초갈 각각의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플레이어가 누구냐에 따라 운영 방식, 활용 방법,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딜러면 딜러, 탱커면 탱커처럼 역할이 고정된 대부분의 캐릭터와 달리 초갈은 플레이어의 개성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갈의 약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또 파괴법은 무엇일까요? 초갈의 큰 약점 중 하나는 초반에 매우 약하다는 점이에요. 이 약점을 잘 아는 5인 파티는 초갈이 있는 진영의 캠프를 100% 노리러 오죠. 그래서 초갈 파티는 라인전에서 약하다는 소문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게 나머지 3명의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라인 관리를 못해서 생긴 루머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초갈이 부족한 라인 커버를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초갈과 실바나스 같은 캐릭터를 포함한 3명이 탑과 바텀으로 나눠서 포탑을 공략하기 시작하면 어느 쪽이든 상대 진영에 입구 하나는 금방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즉, 초갈 파티도 라인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갈에게는 초반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 상대가 초갈의 약점을 잘 알고 캠프를 뺏으러 올 때 오히려 역으로 상대의 캠프를 뺏으러 가거나 상대가 그려놓은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죠. 그렇게 상대의 예상을 벗어나는 플레이를 하면 초갈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젓갈이 하시는 초갈에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초갈의 스타일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적의 어그로를 최대한 끌고 그 사이에 팀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갈이 도망갈 때는 피통 게이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아 겨우 살아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플레이 때문에 아슬아슬 초갈, 외줄타기 초갈, 십변태 초갈 같은 별명들이 붙었죠. 그리고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온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 피를 채우지 않고 그 상태로 다시 철거를 시도하고 또다시 도망가는 플레이를 반복하다 보니 이런 별명들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초갈이 이렇게 실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피 상태여야 적들이 초갈을 더 잡고 싶어 안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저희는 초갈의 상품화라고 부릅니다. 적의 어그로를 더욱 끌어서 다른 팀원들이 이득을 볼 시간을 벌 수 있는 전략이죠. 두 번째 이유는 솔로큐에서 초갈을 플레이할 때는 집에 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라인을 공략해야 하다 보니 피를 절약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님은 실피로 잘 살아나가신 적이 많아요. 초미세먼지님께서 생각하시는 초갈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워낙 잘하는 초갈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플레이를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만약 저처럼 플레이하고 싶다면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맞아보고 많이 죽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경험이거든요. 직접 많은 공격을 받아가면서 딜을 몸으로 체감하고 감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초갈의 진짜 플레이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갈 플레이에 대해서는 그건 젓갈씨에게 물어보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